네, 오늘 이제 8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8월 시장 전략 세울 때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수는 조금 반등은 하고 있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변수들 속에 시장이 좀 약한 분위기가 확인이 됐잖아요. 어떤 요인들의 영향을 받은 걸까요? 그러니까 되게 네. 복잡하게 그냥 얽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좀 컸던 게 결국에 이제 그 8개월 동안 올랐잖아요, 증시가. 이게 네. 좀 부담감이 좀 컸어요. 사실은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 작년에도 보면 작년에 제가 기억으로는 9월인가 10월 한 두 달 딱 쉬고 그 다음에 11월부터 이렇게 랠리가 8개월 동안 이어졌는데 그게 또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 그 전에 두 달 또 견조하게 쉬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여기서 뭐 3,500, 700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이게 그 고지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좀 약간의 또 체력 비축이 좀 필요했는데 네. 너무나 그동안 이제 사실 좀 달려왔던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체감은 못해요. 왜냐면은 그 삼성전자도 오히려 주가 20%나 빠져버렸고 증시가 오르기는 8개월 동안 올랐지만 1월 달에 고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체감적으로는 이렇게 뭐 크게 이게 오늘 8개월 동안 올랐나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증시는 8개월 동안 올랐고 이게 1977년에 딱 한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대급 상승이 나왔는데 저는 그래서 7월 달에 좀 물론 좀 많은 분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좀 허탈하셨겠지만 오히려 좀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약이 될 수 있는 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사실 그리고 이제 그 7월 달에 보면 뭐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도 있었고 규제 이슈가 갑자기 나왔잖아요. 네. 이게 진짜 강세장 같으면 그런 규제 이슈 사실 우리나라랑 별로 무관하거든요. 근데 무시했을 텐데 영향을 받아버렸고 또 거기다가 미국도 지금 경기가 꺾인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기업들은 실적을 발표하는데 자꾸만 피크아웃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먹히는 거죠. 거기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아마존마저도 이 대장주가 실적이 저렇게 좋은데 27% 성장도 이제 만족을 못한다. 약간 이제 이런 논리로 그냥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또 뭔가 성장 모멘텀을 원하는데 그런 게 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또 겹쳐 있었고 거기에 또 외국인들의 정말 지겹도록 외국인들이 참 팔더라고요. 네. 뭐 기관들이야 어쩔 수 없죠. 뭐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외국인들의 매도까지 겹치면서 7월 한 달은 좀 그러니까 지수 하락폭은 굉장히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좀 개인 투자분들한테는 좀 약간 그 아쉽게 느껴지는 좀 약간 잔인한 7월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도 시장이 좀 살짝 쉬었다가 다시 갈까요? 강세장으로 가는 약간 좀 쉬어가는 국면일까요? 네, 뭐 그거는 뭐 사실 뭐 또 8월 돼봐야 알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8월도 좀 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조정이라는 게 사실 이제 급락 조정이 있고 뭐 횡보 조정이 있고 팔아야 되는 조정이 있고 또 사야 되는 조정이 되게 다 달라요 성격들이. 네. 근데 7월도 그렇지만 8월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쉬어간다고는 보는데 급락 조정이 아니라 7월처럼 그냥 박스권 조정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리고 당연히 사야 되는 조정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이번에 8월 1일 날 나온 수출 데이터 보셨겠지만 뭐 수출 데이터 공개한 이후로 역대 최대 실적 그 수출이 나왔거든요. 네. 엄청나고 또 제가 그 데이터에서 너무 좋게 봤던 게 그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약했던 게요.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는데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그 수출 데이터보다 밑에 있었어요, 항상. 근데 이번에는 수출 데이터보다 위에 있더라고요, 반도체가.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에 모멘텀이 하나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증시의 장기 흐름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여전히 개인들의 유동성도 좀 풍부한 상태고 기업 실적 추정치도 이번 주에 0.2% 물론 미미하지만 제가 1월 달 이후로 지금 이 주간마다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를 내요. 실적 데이터를 올해 전체적으로. 근데 거의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마이너스를 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0.1이든 0.2든 간에 매주 실적 데이터가 올라갑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올해 실적 좋고 내년도도 좋아요. 그리고 현재 PER이 11.7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증시가. 그런 걸 본다면 증시의 장기 상승은 여전히 끝난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여러 변수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시장의 동력이 좀 많이 약화돼 있잖아요. 개인 투자분들 많이 지쳐 있고 외국인은 아직까지 뭐 들어올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주도주도 좀 안 보이기 때문에 8월까지는 좀 답답할 수 있겠지만 약간 체력을 비축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고
아마 빠르면 좀 9월 정도부터는 다시 한번 좀 증시가 위로 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8월은 원래 또 휴가 네, 기간이기도 맞습니다. 하니까 네,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7월 반도체 수출 지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뭐 그 데이터도 잘 나왔고 지난 주말에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더라고요. 네. 반도체 업종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는 중소형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네. 대형주보다는 더 좋았죠. 그러니까 소부장이 그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론은 주가 잘 안 가요. 미국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면 네. 대부분 비메모리 쪽이 좋습니다. 비메모리, 장비, 소재 이 회사들 주가가 연일 신고가고 특히 이제 미국의 대표 그 반도체 설계 회사죠. AMD라든가 네. 퀄컴 같은 경우 호실적 내면서 주가 좀 급등을 했는데 반대로 한국에 영향을 주는 이제 마이크론은 되게 좀 부진한 상태거든요. 그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메모리 대용좀 부진하지만 그 중소형이라든가 아니면 비메모리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되게 강한데 한국도 최근에 보면 이제 그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후공정 관련 기업 중에 하나죠. 그 한미 반도체 차트 보시면 진짜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네. 이 기업은 사실 그냥 삼성전자 생각하면 안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올라갑니다. 그리고 TSE라는 기업도 있어요. 이게 반도체 테스트 소켓 만드는 기업인데 이 기업도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이게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은 저는 뭐 이번만 좋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좋다. 그러니까 한 몇 년간의 사이클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그 배경은 미국도 투자를 하고 한국도 투자를 하고 비메모리가 계속 지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럽도 요새 투자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본다라면은 이 비메모리 쪽에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의 어떤 주가 상승은 계속 이게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게 이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그쪽 좀 앞으로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유해가스를 좀 제거해주는 그 장비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이제 대표적으로 유니셈하고 GST 같은 건데 그걸 이제 우리가 스크러버라고 하거든요. 네. 장비 이름을.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탄소 배출이 지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유해가스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예전 같으면은 탄소 배출 그렇게 신경 안 썼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공정 하나에 그냥 하나 정도 사용했다면 이제는 신경 엄청 써야 되거든요. 그럼 그 유해가스 제거 장치가 앞으로 많이 투입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의 친환경 트렌드가 반도체 소부장에도 이제 적용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 에코프로 HN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갔던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소부장 볼 때도, 그러니까 어느 공정이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좀 친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기왕이면 같은 산업 내에서 더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부장 쪽에서도 그런 기업들 한번 계속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SE 뭐 이런 종목은 신고가죠 지금. 네, 신고가 났죠. 차트 한번 볼 수 있나요, 이사님? TSE. 켜져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는 최근에 신고가 찍고 좀 살짝 조정받는 상황인 것 같고 TSE는 네, 오늘도 신고가네요. 오늘도 지금 네. 이제 전고점을 넘어갔는데 뭐 정말 엄청난 강세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올해 좀 주목을 한번 하고 있었냐면 네. 증권사에서 되게 좋게 보더라고요. 이게 보고서들도 좋고 근데 주가 안 갔어요. 이게 빠져버렸죠. 근데 결국 때가 되니까 올리긴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TSE도 지금 이제 매물, 그러니까 소켓이라 그러는데 이 보면 리노공업 같은 회사들이 이제 경쟁사로 있는데 결국에 비메모리든 메모리가 됐건 간에 앞으로 공정도 미세화되고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무조건 테스트를 해야 돼요.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 소켓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TSE 지금도 좋지만 뭐 아직도 더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종목별로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좀 선별하는 전략이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철강주 저희가 뭐 오늘 이제 앞선 코너에서도 얘기는 했었는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실적의 뭐 중국발 이슈 그리고 수급까지 지난주에 시장 대비 좀 선방하는 모습이 나와서 하반기에 유망하게 봐야 할 섹터 중에 하나인 건지 이사님 의견이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네. 철강주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경기 민감주들 보면요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그냥 피크업 논리에 다 걸려가지고 주가 그냥 급락을 해요. 근데 네. 거의 유일하게 이제 거기에 안 걸린 섹터가 바로 철강업종입니다. 포스코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2분기도 좋은데 3분기는 더 좋대요. 네. 그러면서 주가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2분기가 꼭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가가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 우려감을 해소시키면서 좀 올랐고 거기다가 수요도 좋죠. 뭐 자동차, 조선건설 등 전방 수요가 여전히 좋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사실은 건설 쪽 수요인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새 건설 인프라 투자도 많고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만 변수는 중국은 지금 약간 이제 경기가 좀 하강 국면에 약간 좀 진입할까 말까 해서 그 부분이 좀 우려되는데 다만 중국 쪽의 수요가 좀 줄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공급이 완전히 줄어들어요. 이제 이번에 주말에도 이제 뉴스가 나왔지만 중국이 수출 증치세라고 그러니까 중국이 그 해외에 수출을 할 때 수출 기업들은 보통 이 증치세가 부가가치세예요. 그래서 그걸 환급을 해줘요. 야, 너네 수출 잘했으니까 정부에서 10% 그냥 돌려줄게 이런 제도인데 그걸 이제 없애버립니다. 0으로. 예, 0으로 네. 이제 안 준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냉연 강판 같이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고급 강판은 해당이 안 됐어요. 여전히 그건 수출하면 돈을 줬는데 8월 1일자로 그것마저도 0%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품목이 확대가 된 네, 거예요. 아예 이제 네. 거의 전 품목이 다 그냥 수출해도 이제 포상을 안 주고 오히려 수출을 하면 이제 관세를 부과시켜 버립니다. 그런 제도도 지금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으니까 중국의 규제 이슈가 지금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산화탄소 배출 줄여버리겠다는 의도가 너무나 강력해요. 지금 내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이 규제를 봤을 때 이 철강 가격은 크게 꺾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수요도 좋기 때문에 철강업종 그리고 주가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철강주에 대해서는 하반기 계속 긍정적인 사이클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출연 때 증권 그리고 보험주들을 좀 강조해주고 가셨는데 최근에 손해보험사들도 다 신고가 패턴이더라고요.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이제 네. 보험주를 제가 좋게 보는 게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제 올해 시장 보셨겠지만 막 돌고 돌잖아요. 네. 사이클이. 근데 그 많은 업종 중에 거의 유일하게 안 간 섹터가 아직도 보험주예요. 보험주는 제대로 시세가 난 적이 별로 없고 근데 보험주가 아무래도 이제 저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투자를 꺼려하는 것도 같고 금리가 사실 크게 오르질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올해 금리 인상을 한번 예고를 했었고 그래서 금리 면에서도 좋아지고 실적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다르게 2년 연속 성장을 했어요. 실적은 오히려 거기다가 PER, 뭐 PBR 정말 역대급으로 좀 싼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5030 이제 도로교통 우리 그 일반 뭐 이면 도로라든가 주택가 가면 30km 이하로 이제 주행을 해야 되고 또 50km 일반 도로는 50km 이하로 주행을 해야 되거든요. 뭐냐면 자동차 사고율이 줄겠죠. 그러면 당연히 보험사 실적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좀 긍정적인 변화들도 나오고 있는데 주가에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너무 매력적인 업종이고 사실 그리고 이렇게 성장을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포트에 배당도 많이 주면서 실적 꾸준히 나오는 기업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배치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시장이 좀 박스권 장일 때 내 포트가 안전하게 좀 이렇게 변동성에서 노출이 안 된 상태로 굉장히 안전하게 좀 수익률을 유지를 해주거든요. 근데 너무 막 변동성이 큰 것만 담아놓으면 이게 유지가 안 됩니다. 어지러워지죠. 근데 네. 이런 것들이 한두 개 있으면 포트가 되게 단단해져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시장 참가자들이 보험주 생각보다 괜찮네 이런 이제 생각이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레벨업을 해버립니다. 그럼 그때는 사실 파시면 돼요. 그럴 때는. 근데 지금 이렇게 관심 없을 때 미리 좀 사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주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저가 매수할 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8월에는 지수가 조금 쉬어가기는 하겠지만 강세장을 준비하기 위해 또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8월 시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할 만한 업종을 골라주시면은 전략 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렇게 압축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네.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또 올라간다라면은 저는 되게 이렇게 지금처럼 순환매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도 섹터는 한두 개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 섹터가 혼자서 그냥 작년에 BBI처럼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오르고 또 순환매 돌고 이런 사이클을 보는데 그래서 일단 구조적으로 성장하면서 시장을 이끌 업종은 단연코 누가 봐도 뭐 이의가 없으실 거예요. 친환경주 반드시 편입을 하셔야 되고 그게 친환경주가도 섹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빌리티 관련된 뭐 2차 전지라든가 자동차 뭐 이쪽 당연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좀 최근에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중을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역시 그
그 뭐 태양광도 괜찮고 또 해상 풍력도 괜찮은데 근데 그 신재생 에너지로 통틀어서 봤을 때는 수소가 가장 나은 것 같아요. 수소 쪽이. 네. 그래서 수소 관련된 기업들 이 섹터를 일단 가장 큰 좀 주도 섹터로 이게 어쨌든 10년짜리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성장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치주라 그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기 민감주. 경기 민감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강 좋고요. 그다음에 조선을 좋게 보는 게 수주도 좋지만 일단 그 안 좋은 걸 미리 다 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쁠 게 없어요. 후판 가격 상승에 대한 거 대규모 적자로 털어내서 더 이상 리스크가 없다는 게 좀 장점입니다. 그리고 건설은 뭐 내년 선거까지는 계속 주택 공급 이슈가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가 싸요. 건설업종은 PER이 뭐 5배, 6배 뭐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싸다는 매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좀 소외된 기업들도 한 번씩 급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소외된 섹터 딱 두 개가 바이오랑 IT 하드웨어입니다. 바이오가 오늘 8월에 첫 거래일에 예. 좀 강하네요. 아니, 너무 안 갔어요. 네. 예, 특히 이제 바이오 제가 말씀드린 바이오는 저는 솔직히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 잘 몰라요. 저도 워낙 어려우니까. 네. 근데 이번 달은 신약 개발하는 회사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안 갔어요. 그래서 ETF 하시면 돼요. 뭐 코덱스 바이오, 뭐 타이거 헬스케어 있으니까 내가 기업 모르겠다 하면 ETF 하시면 되고 IT 하드웨어는 뭐냐면은 우리 그 스마트폰 부품이나 뭐 카메라도 들어가고 MLCC 그러니까 온갖 이 IT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 하드웨어 있죠. 네. 이쪽 섹터 엄청나게 왕따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쪽 섹터도 좀 일부 하나 정도는 편입해보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기 같은 회사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건 뭐 8월에 간다는 건 아닌데 12월까지 대비를 해서 고배당주 계속 사놓자. 그래서 배당 많이 주는 거는 금융주니까. 근데 은행도 좋은데 은행은 아무래도 정부가 하도 이게 좀 규제 이슈가 좀 있잖아요. 배당 이번에 뭐. 또 배당 예.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긴 네. 하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증권주나 보험주가 여전히 낫다. 특히 보험주도 배당 많이. 근데 배당만 놓고 보면요, 증권주가 훨씬 좋아요. 뭐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이 8%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배당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금융업종에 대해서도 좀 한번 비중을 일부 확대하셔가지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8월 달은 이렇게 어느 한 섹터가 주도한다기보다는 가을을 준비하는 장세니까 한번 이런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좀 포트를 다변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또 업종별로의 빠른 순환매 흐름을 예상해 주셨고 저는 이제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완전 확실한 주도주가 시장에서는 좀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럼 주도주라는 기준이 시장에서 인식하는 또 그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이사님? 일단 어때요? 이제 주도주라는 네. 거는 지수가 올라,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는 섹터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강세장이 왔어요. 예를 들면 하루에 뭐 지수가 30포인트, 40포인트. 근데 그때 누군가가 분명히 이끄는 주도 섹터가 있거든요. 가장 강한 섹터. 네. 근데 그 섹터가 주도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그 섹터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든 아니면 좀 약간 지수가 오르다가 좀 약간 조정받는 구간이 있죠. 그런 구간에서도 시장보다 압도적으로 강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6월에 7월에 기억 안 나세요?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압도적으로 강했잖아요. 6월은 카카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그 기업들 주도주의 또 조건 중에 하나가 대안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A를 B로 대체할 수 있으면 이 주도주는 금방 쉽게 꺾여버립니다. 상대적으로 안 간 B를 사면 되니까. 근데 2차 전지 소재가 왜 이렇게 강했냐면 내재화 이슈에서도 자유롭지만 SK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이 좀 불편하거든요. 이 분할 이슈 때문에. 그럼 차라리 이거 할 거보다는 소재하자. 이렇게 이제 붙었던 거고 카카오 네이버는 대안주가 없잖아요. 누가 카카오를 대체하겠어요? 네? 카톡은 그렇죠. 뭐 누가 네. 대체하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안주도 없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붙으면서 시장보다 월등히 강해야 되죠. 근데 올해 특징이 이런 주도주의 좀 수명이 되게 좀 짧아요. 요새 카카오도 힘이 없잖아요. 네. 힘이 없고 2차 전지 소재는 아직 살아있는데 너무 달려갔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힘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주도주의 좀 생명력이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주도주는 주도주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또 시장을 이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그 가을 이후로 좀 주도주를 어쨌든 친환경주 이쪽으로 좀 계속 포커스를 맞춰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월에 좀 마지막에 다가올수록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서 8월 시장에 대해 많은 분들이 또 걱정 아닌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면서 8월 시장 전망과 함께 전략을 저희가 좀 차분하게 세워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